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곳곳에서 화제가 된 이 드라마 속의 김 부장은 53세의 대기업을 퇴직하게 된 직장인의 모습을 그린 것인데요. 아마도 통계청,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 52.9세 모델을 기준으로 한 듯합니다. 여러분은 이 드라마를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김 부장의 행보 중 몇 가지에 대해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어떤 부분이 좀 아쉬웠는지 20년차 커리어 컨설턴트로서 느꼈던 아쉬움은 어떤 거였는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려 합니다.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저 사람은 자신의 임원 승진을 정말 철석같이 믿고 있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약간 희화화된 측면이 있지만 실제로 많은 직장인들은 자신을 회사의 주요 핵심 인력이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예전 자코리아 조사에서 73%가 자신을 핵심 인재라고 생각한다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는데요. 좀 많죠? 실제 핵심 인력은 얼마나 되나요? 회사에서. 네, 회사에서는 핵심 인력이라고 하면 아마 많이 잡아도 5%에서 10% 이내일 겁니다. 근데 무려 73%가 자신들이 회사의 핵심 인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거 당연한 일인가 싶기도 합니다. 내가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고 믿으면 회사를 오래 다닐 수 없긴 하겠네요. 저는 모든 직장인에게 B플랜을 준비하라는 권유를 드리고 싶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내 부모가 회사 오너가 아니라면 B플랜은 최소한의 비상금처럼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김 부장은 마치 그 회사가 삶의 전부인 것처럼 평생 다닐 것처럼 다니죠. 어쩌면 과거 베이비 부모 세대의 전형적인 모습일지도 모르지만 기업은 이제 가족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해졌죠. 기업과 직원은 각자 필요로 맺어진 철저한 계약관계. 좀 냉정한 것 같지만 서로의 필요가 끝나면 헤어지는 것이 상식인 그런 관계가 된 거죠. 다만 이제 계약 기간에 서로가 충실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B플랜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직장인들이 고민을 하는데 제대로 된 결론을 냈다는 사람들 보기가 쉽지 않죠. 전문기관의 도움도 받고 저희 채널 같은 곳에 질문도 좀 올리고 요건 사심이 좀 들어갔습니다. 네. 그런데 인생이 그렇죠. 자신이 원하는 게 있으면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야 하는데 그래야 뭔가를 건질 수 있는데 보통 퇴직과 관련한 B플랜은 나는 아마 괜찮을 거야 라는 막연한 믿음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치열하게 매달리는 사람이 적어요. 회사를 다니며 딴 생각을 하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고 믿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럴 수 있죠. 다만 언젠가는 회사도 딴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때 내게 대비가 없다라면 결국 그 책임은 오롯이 나 혼자 져야 합니다. 그래서인지 열심히 일했던 분들 중에 퇴직 후 지난 회사를 원망하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사실 그 원망도 결국 길어져 봐야 개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 드라마에서 김 부장이 한 첫 번째 실수는 그겁니다. 나를 위한 B플랜 하나 없이 살아온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재직 중에 자신만의 B플랜을 만들자라는 것. 이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실수. 네, 김 부장은 드라마 초반에 자신에 대한 매우 강력한 프라이드를 보였습니다. 직장에서도 혹은 바깥 일상에서도 말이죠. 예를 들어 부하 직원들의 생각을 잘 살피지 않은 채 사실상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기도 하고요. 중국집에서는 자신이 매출을 많이 올려준다는 생각에 자신의 실수를 사과하지 않는 뻔뻔한 모습도 보이죠. 가끔 사람들이 쉽게 오해하는 것이 있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전제에 깔고 내가 하는 행동은 과하지 않다고 믿는 거죠. 그런데 과한 사람이 따로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수시로 좋은 사람도 됐다가 과한 사람도 됐다가 하는 거죠. 그런데 사회에서 자신의 힘이 세질수록 자신의 과함에 대해 점점 스스로 관대해집니다. 이럴 때 내 주변에서 사람들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퇴직 후
그러니까 힘 있는 자리에서 내려왔을 때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아무도 자발적으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건데요. 이건 사실 직장인에게 매우 큰 치명타가 됩니다. 저는 김 부장의 이런 모습이 그가 다니던 직장을 벗어나는 상황 같은 것을 애초에 고려하지 않은 데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직장 내에서는 자신은 갑에 가까운 존재였으니 굳이 을의 입장을 신경 쓸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누구나 언제라도 을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퇴직자들을 많이 상담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사실 퇴직 후에도 이전 직장 동료들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기억하는 모습이 좋은 것이라면 새로운 일자리 기회가 굉장히 자주 열릴 수 있지만 반대라면 아무도 그에게 기회를 주려 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새로운 직장을 찾는 싸움을 오롯이 혼자 해야 되는데요. 이런 구직 활동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효과도 아주 떨어집니다. 결국 이 드라마에서 김 부장의 두 번째 실수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나쁜 이미지를 각인시켰다는 것이죠. 이건 나중에 개인의 새로운 행보에 크게 마이너스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어떤 퇴직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퇴직하고 보니까 나와 같이 일했던 사람, 나랑 같이 일하던 동료, 이 모든 사람들이 내 인사 담당자나 마찬가지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네, 중장년의 구직 활동은 철저하게 평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 번째 김 부장이 했던 실수는 이것이죠. 왜 주변에 의견을 구하지 않았을까? 김 부장의 노후를 망가뜨리는 가장 큰 실수는 결국 잘못된 상가 분양을 받은 것이었죠. 사실 김 부장에겐 기회가 많았습니다. 퇴직금도 3억이면 일반적인 사회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훌륭한 것 아닌가요? 굉장히 부러운 금액이죠. 무엇보다 그의 주변에는 좋은 아내와 그리고 부동산 쪽을 잘 아는 친구, 아마 이 김 부장은 그 사람을 롬팽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죠. 그런데 그 많은 주변 사람들을 두고 누구와도 상의를 하지 않고 큰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사실 대기업 부장이면 모든 것을 다 알 것 같지만 이 생각만 조금 해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알 겁니다. 우리가 한 분야에 대해 잘 알수록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을 전문가라고 하죠. 사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떠들기도 하지만 실제로 보면 제가 아는 분야 외에는 굉장히 무지한 경우가 많거든요. 어쨌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사람이죠. 요즘 같으면 AI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결국 해당 분야의 내밀한 깊은 속내는 아무래도 아직까지 사람이 더 낫다라는 것이죠. 결국 김 부장의 문제는 사람을 거의 활용하지 못하면서 점점 악화됩니다. 그나마 사이가 소원했던 형, 그러니까 결국 가족의 힘을 통해 다시 일어설 힘을 키웁니다. 사실 퇴직을 해보시면 절실하게 느껴지겠지만 결국 누구나 새로운 인생을 개척할 때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매우 절실합니다. 저는 한 사람의 최선은 주변의 도움까지 잘 활용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이 굉장히 좁고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김 부장이 한 세 번째 실수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독불장군처럼 혼자 모든 것을 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퇴직 전이든 후든 충분히 주변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시는 사람인가요? 이상으로 서울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에서 김 부장이 한 실수를 몇 가지 짚어봤습니다. 첫 번째, 기억나시나요? 네, 직장인으로서 B플랜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 두 번째, 꼰대라는 이미지를 주변에 남기면서 소위 좋은 평판을 얻지 못했다는 것. 세 번째, 주변에 많은 사람을 두고도 독불장군처럼 혼자서만 결정하려 했다는 것이죠. 자, 이 영상을 보시면서 재미있자고 하는 이야기를 너무 분석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드라마를 보고 공감했다는 분들이 많던데 정작 이것이 결국 어떤 식으로라도 우리 삶에 도움이 되려면 이 정도는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에 영상을 구성해 봤습니다. 물론 대기업 부장 퇴직자 정도면 사실 우리나라 상위 10%권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만 그분들도 나름의 고민이 있을 테니 이 정도 내용은 꼭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드라마에서 무엇을 보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신다면 역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